안녕하세요, 언더키 덕후 F7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홍미 5 플러스 혹은 홍미 노트 5 같은 기계예요. 이름만 다르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아주 깔끔하죠. 전면은 그냥 흰색이고 2.5D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 약간 그 애매한 곡선에 이 글라스가 들어가 있고요. 고릴라 글라스예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언박싱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랑 색이 다른 게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거슬리기는 해요. 보면 볼수록 색이 좀 달라가지고 사실 뭐 쓰다 보면 잊어버리는 부분이긴 한데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뭐 썩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 가격에서 고급스러운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청량한 색을 썼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여하튼 그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고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게 잘 나왔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화면을 켜려면 지문인식 센서에 손을 띡 놔주면 되고 언제나 그렇듯이 빠르고 정확한 편이에요. 샤오미 지문인식 센서는 사실 뭐 괜찮은 편이죠. 삼성께 요즘 드린 편이기는 해요.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 5.99인치예요. 사실 6인치라고 부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5.99인치의 Full HD 플러스 IPS 패널이에요. 그 요즘 유행하는 18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고 약간 좀 길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 사이즈에서 얘가 베젤이 아주 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바닥의 베젤이 그래도 뭐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애초에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는 걸 사놓고 그런 불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하튼 화면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색 재현력이나 뭐 밝기 모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굉장히 균일하게 잘 나왔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비 및 색상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 조절 모드에서 따스함, 표준, 시원함이 있는데 이것들이 꽤 극단적으로 변하거든요. 이렇게 컨트라스트 레벨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전반적인 성능은 불만을 가질 부분이 없어요. 스냅드래곤 625에 3GB 램에 32GB 스토리지 혹은 4GB 램에 64GB 스토리지죠. 요거는 상위 모델이에요. 4GB 램에 64GB 스토리지인데 뭐 개봉기에서 제가 약간 찡찡대기는 했는데 스냅드래곤 625가 너무 오래됐다고. 근데 뭐 워낙 성능은 검증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번 기계에서도 충분히 그 여력을 발휘했어요. 이렇게 앱을 다 끄고 난 상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정을 켰다, 나간다, 아니면 뭐 날씨를 킨다. 뭐 이렇게 있는다. 여기서 멀티태스킹으로 설정과 왔다 갔다 이런 것들 충분히 빠르게 잘 돼가지고 저는 뭐 성능 면에서는 전혀 불만을 가질 일이 없더라고요. 사실 625가 정말 균형이 잘 맞는 칩셋이거든요. 애초에 해상도가 FHD 플러스로 별로 높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뭐 게임 같은 것도 아주 무거운 게 아니라면 캐주얼한 거는 뭐 크게 돌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거보다 이건 샤오미 기기니까 소프트웨어, 특히 MIU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MIUI 9로 버전이 올라갔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사실 제가 MIUI를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MIUI의 뭐 디자인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좀 지저분하게 뜯어 고쳐야 될지 옛날 프레임워크가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뭐 런처를 썼을 때 아이콘은 여전히 촌스럽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MIUI 8에서 9는 사실 변경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뭐랄까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할까 최적화가 많이 진척이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되게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붙였다라는 느낌이라면 이제는 동작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 실제로 다른 버전을 쓰면서 이것저것 버그를 발견했던 거 뭐 중간에 멈춘다든지 하는 거에 비해서 이번 거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놀랬어요. MIUI가 이제는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앱이 알림을 보낼 때 위에 아이콘이 뜨는 게 앱이 보내는 아이콘이 아니라 앱 자체의 그냥 런처 아이콘이 뜨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용 파악이 안 돼가지고. 하지만 소프트키를 숨기는 건 물론이고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제스처는 물론 버튼 눌렀을 때 동작까지 사용자가 모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제 한 가지 다들 되는 이 지문인식 센서 이렇게 훑어가지고 알림창 내려오는 그 기능만 들어가면은 참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다음은 카메라죠. 뭐 여기서 이렇게 키시든지 아니면 저는 순정 안드로이드랑 똑같이 전원 버튼 2번 누르는 걸로 바로 거기를 설정해 놨는데 카메라는 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괜찮아요. 후면에 f2.2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밝은 데서는 충분히 사진이 괜찮게 나오고요. 저조도로 들어가면은 좀 아쉬워지기는 해요. 흔들림도 제법 있는 편이고 광량이 부족할 때는 출력 자체가 좀 힘이 없다고 해야 될지 부드럽다.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그 엣지 아웃라인이 뭉개진다고 할 수 있겠죠. 테두리 경계선이 무너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너무 많이 바라는가 싶기도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 HDR을 수동으로 켜주면은 밝아지든지 아니면 HDR의 원래 의도대로 개조가 살아나든지 어찌됐건 대부분 경우에 사진이 더 잘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원리상 흔들림에 훨씬 취약해져요. OIS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HDR을 껐다 켰다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반대편인 전면에 위치한 5메가픽셀 카메라는 나쁘지는
아는데 생각보다 꽤 흔들리는 편이에요. 그냥 실내, 그러니까 조명이 있는 실내에 들어가서도 흔들림이 꽤 잦은 편이에요. 여하튼 여기 뷰티 모드도 있고 샤오미 전통의 나이 판단해주는 거 있죠. 가끔 막 14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좀 알아. 여하튼 그런 기능들도 언제나 같이 있고 전면에 LED 플래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은 저조도에서 좀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라나요? 글쎄. 여하튼 셀카는 뭐 그냥 가격을 생각했을 때 뭐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순서로는 음향이죠. 요 밑에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요 왼쪽은 아니에요. 이쪽만 스피커인데 이쪽은 마이크가 있겠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질문이 올라오는데 한쪽만 스피커예요. 그 나머지 한쪽은 위에 있고 아이폰 7부터. 여하튼 말이 샜는데 출력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출력도 빵빵하고 뭐 빵빵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출력도 괜찮고 음향의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편이에요. 이어폰 출력이 이어폰이 위에 있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저는 밑에 있는 게 더 편한데 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여하튼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치고 이어폰 출력도 괜찮아요. 바로 전에 리뷰했던 미 A1이 화이트 노이즈가 엄청났던 거에 비하면은 요거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썼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배터리예요. 4000mAh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샤오미 폰들이 배터리 최적화가 언제나 괜찮은 편이기는 한데 요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항상 와이파이 없이 LTE로만 쓰고 웹서핑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조금 빨리 쓰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9시간에서 9시간 반 화면 켜짐이 나와요. 이게 최초는 아니에요. 미맥스2도 정말 미친 듯한 배터리였고 요 정도 크기, 사실 미맥스2 같은 건 엄청 크잖아요. 요 정도 크기에서 그 정도를 뽑아준다. 정말 이건 스냅드래곤 625의 승리라고 해야 될지 뭐 MIUI 최적화의 승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요. 이걸로 하루를 못 쓸 일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충전은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기본으로 있는 5V 2A 충전기는 물론이고 얘가 사실 퀵차지를 지원을 해요. 퀵차지를 지원을 해서 그 대응 충전기를 써도 2시간이 조금 넘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왜 그렇게 느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서 거기까지 바라는 건 무리일 것 같고 뭐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의 불편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언제나 마찬가지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홍미 5 플러스 사실 처음에 별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홍미 노트 4X에 화면만 길게 달아놓은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긴 하는데 그랬으면은 제가 기대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였어요. 홍미노트 4X는 굉장히 잘 썼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얘가 미 A1보다 조금 싸요. 물론 구매하시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은 용량 4GB 램에 64GB 스토리지를 사도 미 A1보다 조금 싸요. 대부분 같은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미 A1과 비교했을 때 USB Type-C 포트가 없는 거를 제외하고 마이크로 USB인 거를 제외하고선 저는 이게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순정 안드로이드를 제가 대부분 경우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샤오미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샤오미 MIUI에 맞춰놓은 하드웨어에다가 안드로이드 1을 넣는 거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애초에 순정 안드로이드에 맞게 설계된 기계였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부분들인데 샤오미의 틀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없는 안드로이드 1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홍미 5 플러스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특히나 MIUI 9으로 올라가면서 더더욱 최적화의 수준이 높아졌고요. 다만 잠깐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맥어드레스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롬 플래싱을 했을 때 뭐 벽돌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자세히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 수리를 받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계 자체로만, 그러니까 글로벌 롬이 올라가 있는 4GB 램 64GB 스토리지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계예요. 시원시원한 화면이 탑재된 샤오미의 보급형 스마트폰인데 배터리도 엄청 오래가고 소프트웨어도 괜찮고 카메라도 뭐 좋진 않지만 그냥 숨 참고 쓰기에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22, 3만 원 하는 기계라는 느낌으로는 충분히 와닿는 기계예요. 잘 만들어. 그래요. 여하튼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썼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끝!